우리 아이는 자꾸만 스마트폰을 달라고 떼를 써요.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놀자고 하면 싫단 말이야 하면서 소리 지르고 떼를 씁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마트폰에 노출되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자꾸만 스마트폰을 달라고 하네요 라고 하면서 고민이 되시는 한 분 계세요. 아드님 훌륭하게 장성시켜서 손자 보셨어요. 그런데 이 손자까지 함께 양육을 해주네요. 며느님, 아드님 사회생활 잘하라고 오늘 영숙 여사님 이 놀이터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영숙 여사님만 보면 존경해요. 아이 지금 손자도 너무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감이 되시는 분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진짜 걱정이 많이 된다고요? 그런데 여사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것은요, 스마트폰은 양육 도우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일단 양육 도우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요. 우리 조금 힘을 내는 의미로 맛있는 음식 먹고 나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영숙 여사님, 우리 아이들은요 스마트폰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왠지 보고 있으면 나는 자꾸 더 보고 싶어. 오빠가 공부 시간이 되거나 할머니랑 엄마가 집안일을 할 때 나에게 스마트폰을 주시는구나. 너무 신나. 오빠는 보게 하고 왜 나만 못 보게 하지?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거야. 아이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설득해서 스마트폰을 조절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스마트폰과 전자미디어 사용에 대해 2019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 가이드라인은 만 2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2세 이후부터 만 4세, 우리나라 6살이죠. 이런 아이들한테는요, 어떤 컨텐츠지 간에 이유 불문하고 1시간 이상 스마트폰 전자기기 화면에 지속해서 노출시키면 절대 안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언제 처음 어떻게 해요? 접할까요? 위에 만 12개월 미만도 8%고요. 만 2세 이전엔 벌써 54%가 노출이 된다라고 하죠. 위에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엄격하게 통제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스마트폰. 그런데 어른인 우리들도 스마트폰과 이미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얼마나 유용한데, 얼마나 좋은 정보와 교육 콘텐츠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잘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잘 사용하면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스마트폰이 괴물이나 악마도 아니고 도대체 왜 저렇게 규제를 하라는 거야? 이미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조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요,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해지면 스마트폰 중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미 만 3세, 우리나라 5살이죠. 만 3세부터 9세 아이들 100명 중 23명이 중독자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장기간 노출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뇌 발달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팝콘처럼 톡톡 튀는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게 되어서 평소에 느리게 변하는 현실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 대화에 무감각해지게 되어서 사회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팝콘 브레인 현상이라고 하죠. 둘째,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예측하는 사고 능력, 즉 인간의 절대적인 무기인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뇌인 전두엽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 전두엽은요, 앞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표현하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취합하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하거든요. 이 전두엽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가요, 지금 스마트폰 기기에서 오락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자, 맨 처음에 눈으로 이것을 확인해요. 그 화면에 있는 그 물체를, 그 대상을 확인을 해요. 그러면 시신경은 뒤쪽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한 것을 시신경을 통해서 시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뒷동뇌로 가죠. 그래서 이 뒷동뇌로 간 다음에 바로 전두엽인 앞쪽으로 와서 저 캐릭터가 왜 저렇게 싸우는 거지? 저 캐릭터를 지금 무찌르려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 캐릭터가 어떻게 되죠? 벌써 캐릭터가 왕성해서 내 캐릭터를 죽이거나 화면은 벌써 어떻게 해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뇌가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요. 그래서 시신경을 통해서 뒤로 간 그 자극이 앞으로 가기 전에, 이 전두엽으로 보내기 전에 벌써 중간에서 뇌가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전두엽이 어떻게 자극받아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게 계속 끊임없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을 경험한다라고 해보세요. 바로 전두엽에 자극이 없어서 전두엽을 작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자, 세 번째, 시력, 척추 측만증 등 운동 능력 있잖아요. 이런 운동 능력이 저하되게 되고 시력이 나빠지고 척추 측만증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영숙 여사님, 아까 이 전두엽 얘기하면서 얘기하지 못한 게 하나 있네요. 자, 이 시신경을 통해서 뒤로 간 그 물체의 자극이 앞으로 와서 추론하고 판단하고 예측해서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선택을 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그 전두엽에 대한 기능이 어떻게 망가진다라고 했어요. 작동을 하지 못한다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한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할 때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만 돼도 너무 싫어요.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되게 싫어하죠. 더 싫어하는 말,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해봐. 친구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토론해보자 하면 막 이래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더 싫어하는 거, 너희가 생각한 것을 글로 표현해봐 라고 할 때 아이들은 뒤로 넘어집니다. 자지러집니다. 그렇게 싫어해요. 왜요?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두엽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연습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뒤쪽에만 자극을 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 방법을 우리는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스마트폰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 방법. 자, 첫 번째, 별표 꼭 기억할 것은 여사님, 스마트폰은 양육 도우미가 아닙니다.
첫째 아이 공부 시간이라고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거. 지금 온라인 수업 9시가 돼서 아이가 지금 학교 수업에 참여해야 돼서 너는 잠깐 이걸 보고 있어 라고 하며 스마트폰을 아이한테 주는 것. 차 타고 이동할 때, 그리고 식사 준비, 그리고 집안일 할 때, 막 이럴 때도 스마트폰을 우리 아이한테 주죠. 잠깐 이거 보고 있어 이러면서. 그리고 또 외식할 때, 마트에 가서 장 볼 때 이 카트에 딱 앞에 거치대 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가고 있는 장면을 많이 보죠.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부모인 우리, 조부모인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이들한테 제공해준 그 스마트폰 기기가 아이들의 먼 미래를 어떻게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기기를 주고 부모인 우리, 조부모인 우리가 보상받는 그 잠깐의 편안함이 우리 아이들의 긴 인생의 행복과 맞바꿀 수는 절대 없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미디어 사용은 최대한 늦춰주세요. 자기 스스로 스마트 미디어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힘과 습관이 키워지기 전에 사용 통제나 그 다음에 제재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깊이 이 스마트폰에 대한 피해를 알고서 그때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제재가 될까요? 정말로 어려울 거예요. 세 번째, TV, 스마트 미디어는 뒤로, 놀이는 앞으로인 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우리 조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육아는 정말 노동이라고 할 만큼 어떨 때는 힘겹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 놀이는 앞으로인 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라고 권하면서도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럴 때마다 삐삐샘의 토닥토닥 놀이터에 와서 함께 손을 맞잡고 힘을 내보면서요, 뒤로 하고요, 스마트 미디어는 뒤로 하고 놀이를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아이들하고 함께 실천해 보기를 권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책 보기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함께 하고 동네도 산책하고 가족 모두가 스마트 기기 사용하지 않는 요일, 시간을 정하여서 실천도 하고요. 이런 등등의 실천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요, 스마트폰을 점점 뒤로 멀리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영숙 여사님,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조의 가장 큰 원천은 지루함인데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저 멀리 저 세상으로 떠났죠. 영숙 여사님, 이런 스마트폰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영숙 여사님, 앞으로도 우리 영숙 여사님 같은 조부모님들을요, 많이 응원해 드릴게요. 정말로 존경스럽고, 그리고 지금 이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가장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또 맛있는 음식 드시러요, 놀러 오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